저 이제 그 다음 주제로 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저희 그 아시는 것처럼 27일 날 이재명의 대북 송금에 대한 첫 준비 공판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이재명 변호인 측이 사건 기록을 못 읽어봤다라고 네. 그래가지고 27분 8분 만에 이게 끝이 났었는데 그렇죠.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좀 공개가 된 것 같아요. 진짜, 예. 근데 보니까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재명의 변호인 측에게 굉장히 좀 강도 높게 네. 좀 질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 네. 그러니까 두 달이라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준비 기일이 그 동안에 이제 이 사건 기록을 안 읽어봤다면서 이제 이걸 연기하자고 했잖아요. 네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부장 판사가 일가를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두 달 동안 도대체 뭐 했냐라는 그러니까. 얘기입니다. 네, 근데 생각해 본다면 사실 두 달 동안 이게 80건 분량인데 네. 일반 이제 그 국민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 80건을 읽는 게 어렵겠지만 네. 변호인들이 그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네. 그게 그리고 이제 뭐 잡다한 게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경심 그 판결문 같은 것도 100몇십 쪽인데 그것도 쓸데없는 게 많기 때문에 딱 중요한 것만 읽거든요. 그렇죠. 뭐 증거 뭐 네, 어쩌고 네. 뭐 이런 거 네. 그냥 뭐 자료 같은 거 이제 쪽 뭐 각인돼 있고 이런 거 다 넘기면은 그렇죠. 사실 실제적으로 읽어야 되는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네, 그리고 금방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변호인들이 사실 별로 다른 거 할 일도 없잖아. 이거 두 달 동안 이거 읽어야지. 그게 변호인이 의무예요, 의무. 근데 이걸 안 하고 뭐 배째라. 이거 정말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는 그렇죠. 재판을 연기하겠다는 그런 얕은 꾀라는 거죠, 이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신진우 부장판사가 또 지적을 한 게 여러분과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에 이재명이가 또 개꼼수를 썼었죠. 그렇죠. 토지 관할 병합 심리 신청하지 네. 않았습니까? 네. 이게 진짜 개미친 짓거리였던 게 네. 대북 송금에 등장하는 인물이랑 대장동이랑 무슨 뭐 공통점이 있나요? 이재명 물론 공통점이긴 하지만 그거 제외하고는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무슨 뭐 북한 사람들이 지금 뭐 대장동에다가 투자하고 대장동 아파트 산 것도 아닌데 네. 그거를 병합 신청하는 진짜 개꼼수를 부렸고 네. 물론 그게 이제 김명수 체제였으면 받아들여졌을 수도 그렇지, 있지만 그렇지. 조희대 체제에서는 받아질 리가 없죠. 네. 그래서 2주 만에 기각이 됐습니다만 그것도 누가 보든지 간에 재판 연장이었는데 네.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번에 그거를 언급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너무 정말 그러니까 이런 분 이렇게 판사에 정말 소명을 다하는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응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진호 부장판사 얘기가 기소된 지 2개월이나 지났다. 중간에 대법원의 토지 관할 병합 심리 신청까지 있어서 재판이 미뤄졌는데 또 늦춰지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재명의 변호인들을 질타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번 그 대법원장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빠른 재판을 약속을 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거기에 잘 발맞추는 뭐 그런 거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화영에 대한 항소심도 지금 진행 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항소심의 내용과 이재명의 대북 송금 내용이 같은 내용 아닙니까? 거의 교수님? 같은 내용이죠. 네. 완전히 같은 내용이지. 사실은 거기서 이재명만 추가하면 되는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요. 이 모든 건 다 나와 있고 거기 이재명만 추가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모든 게 사실 판박의 내용이다 보니까 네. 이화영이 유죄면 이재명도 유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네.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인데 네. 이게 진짜 운명의 장난인지 네. 이화영의 항소심도 신진우가 맡고 있고요. 이재명의 대북 송금도 신진우가 맡고 있습니다. 이게 효율적이지 훨씬 맞지. 너무 이게. 효율적이죠. 그렇죠. 네, 이화영의 1심도 신준호가 맡았었고. 네. 자, 그러면은 신준호 부장판사 입장에서는 저희가 걱정이 되는 건 다른 재판이다 보니까 혹시 이화영의 재판과 이재명의 연결고리를 부정하는 건 아닐까 싶었는데 딱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번에 또 재판 준비 기일에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교수님. 뭐라고? 이재명 재판 끝나고 옮기겠다. 이거 말고. 네, 여기 적혀 있는데 네. 네, 그러니까 네. 예. 네. 먼저 확인. 이거 근데 사실 이거 읽었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말 좀 해봐. 왜 그래? 나 재판을 받아봤어야 알지. 아, 네네. 저도 네. 받아보지는 않았지만, 네. 뭐라고 이제 신준호 부장판사가 얘기를 했냐? 네. 이화영의 항소심이 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예 그냥 대놓고 이화영의 재판이 이재명의 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사건과 쟁점을 공유하고 있는 항소심 재판 결과 그러니까 이재명의 이 재판과 이화영의 항소심 재판은 사건과 쟁점을 공유하고 있다. 바꿔 얘기한다면 그냥 똑같은 재판이란 얘기입니다. 그 지금 재판 결과를 이재명의 재판 심리에 어떤 형태로 반영할지 의견을 달라. 이거는 바꿔 얘기해가지고 이화영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필연적으로 이재명 재판에 일단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를 어떤 형태로 반영할지에 대한 의견을 지금 묻고 있는 거니까 명백하게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미 이 두 가지 재판이 동일한 거다. 같은 연장선에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죠. 법대 나왔어? 왜 이렇게 잘 알지?
와 이걸 보고 그렇게 놀라운 얘기를 한다고? 와 진짜. 아 여기다 좀 자세히 써줘. 근데 이거 두세 줄 써주고 이걸 내가 어떻게 제가 알아? 교수님 가로치고 써놨는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기 중요한 건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신진호 그렇죠. 부장판사가 괜히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 그거 그럼요,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이번에 또 보니까 이재명의 재판까지 다 끝내고 자기가 이동하겠다고 또 밝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어떤 판사는요 자기가 이제 언제 떠나니까 그때까지 재판 끌다가 어. 확 떠나버리는 그런 그렇죠, 놈도, 그렇죠. 그런 놈도 있는데 정말 우리 판사 월급에 값하는 그런 정말 훌륭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솔직히 판사님 입장에서는 이게 80건 가까이가 된다는 건데, 예. 50건이었나요? 80건이었나요? 그러니까 한 5만 페이지 정도 예, 되는 예. 그 어마어마한 분량을 갖다가 갑자기 이제 2월달에 인사이동해가지고 딱 와가지고 자기가 이거 읽으려고 한다면 또 시간이 당연히 걸릴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신진우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이미 못을 박은 거예요. 네. 내가 내년 2월달에도 인사이동 안 하겠다, 나 거부하겠다, 그런 의견을 밝힌 겁니다 이미. 그러니까 이재명 1심을 그때까지 끝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전에.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7월, 8월 정도에 시작을 했는데 그 5개월 만에 끝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대단한 거죠. 근데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김성태 같은 경우도 금방 재판 결과가 예. 나왔었고. 그러니까 왜 개딸들이 그리고 이재명이 왜 이렇게 신준을 싫어하는지 티가 나네요. 진짜. 그러니까요. 공정의 아이콘입니다. 공정의 지금. 아이콘 진짜. 그리고 이제 그 재판 준비 기일 같은 경우도 10월 달에는 더 이상 늦추지 않겠다라고 또 밝혔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 번은 늦춰줬지만 두 번째는 안 늦춰주겠다라는 지금 맞습니다. 명확한 의지가 있고. 네. 그리고 또 놀라운 게 이화영의 또 이제 재판 같은 경우도 10월 달에 마무리하겠다 입장을 또 밝혔어요. 항소심도. 이걸 완전히 그냥 일사천리로 그냥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심이 언제 나왔죠? 6월 달에 나왔나? 5월 6월, 5월쯤에 나왔던 것 예, 같아요. 근데 그 2심 같은 경우도 10월 달에 지금 내겠다고 하니까 그래요. 5개월 만에 지금 항소심까지 내니까 거의 기세로 봐서는 이재명의 재판도 금방 나올 것 같아요. 와 이거 뭐 음. 그럼 정말 이재명도 진짜 뭐 구속되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1심에서? 1심에도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럴 수도 있어요. 진짜. 아니 왜냐면 이화영은 9년 족결 받았는데 네. 이재명은 10년 조끼 받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거나 증거 인멸의 그런 조짐이 너무 많이 보였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증거 인멸이에요 이재명은. 네, 그러니까 아니, 구속 안 할 사람도 수가 인멸시킬 없죠. 수도 있을 법한 재판 사람인데. 지연과 그리고 뭐 증거 인멸 이런 걸 시도했고 그리고 좀 이따 더 나오겠지만 지금 계속 이상한 뭐 뉴스타파 같은 애들 동원해가지고 뭐 리오남이 뭐 필리핀에 공작을 하고 없었다고. 그 얘기 안 해? 나 이거 공부 엄청 했는데 네 어제 하긴 했는데 어제 했어요. 아, 네, 간단하게만 뭐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그 대북 송금으로 네. 1,300만 달러를 줬는데 네. 이거를 세 번에 나눠서 줬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첫 번째를 이제 70만 달러를 김성태가 필리핀 마닐라에서 아티업이 이제 그 국제 대회를 할 때 네. 거기서 이제 그 리오남을 만나서 김성태가 줬다라는 게 검찰의 지금 수사 내용이고 네. 그건 이미 신준호 부장판사가 1심에서 유죄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확인했어요 법원에서. 방영철과 김성태 네. 모두 이걸 증언했기 때문에 그렇죠. 쌍방울 네. 이제 직원들도 다 증언을 했고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번에 뉴스타파의 봉지욱이가 나타나가지고 네. 김성태는 그때 없었다 필리핀에. 가짜 뉴스의 이제 아이콘 같은 사람이죠. 그렇죠. JTBC 있다가 이제 뉴스타파로 옮겼는데 어쨌든 리오남은 필리핀에 안 갔다는 증거를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하면서 이제 이게 증거를 이제, 3개나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3개가 뭐냐? 비공개 만찬 영상에 리오남이 없다. 네. 여러분 리오남은 리오남은- 대남 공작원입니다. 네, 리오남 네. 본 사람도 없다 그러는데 네, 본 사람이 없어야 돼요 원래. 네, 그러니까 네. 여러분 북한하고 필리핀은 수교를 안 했기 때문에 네. 리오남이 그냥 들어가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리오남은 호텔 방에 숨어서 있었고 그렇죠. 거기서 이제 김성태랑 만나서 이제 돈 거래가 이루어진 건데 아니 북한 공작원이 어떻게 필리핀에 그렇게 떳떳하게 공식석장에 나서냐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계속 아니 뉴스타파는 정말 저 왜 이렇게 맨날 가짜뉴스 왜 이런 언론사가 아직도 영업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그러니까요. 이거는 그 뭐 대통령 커피 이걸로 인해서 이미 문을 닫아야 되는데 미국이었으면 당장에 지금 한 1,000억 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 나라는 너무 민주주의가 언론 자유가 너무 과도하게 심하고요. 그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언론사가 오히려 더 날뛰고 있어요. 이거를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무슨 놈의 언론 장악이냐고 이게. 진짜 이번에 봉지욱 얘기 들어보면은 이거 네. 믿고 있는 개딸들의 수준이 비참한 게 필리핀 행사 총괄이 단언컨대 리오남이 이런 리오남은 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그게 증거래. 자기가 안 봤다고 그렇게 이게 본 사람들이 자기를 만났다고 하는데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 뭐 오직하면 뉴스타파 이거 웬만하면 이제 그 좌빨 언론들이 다 받아서 막 하는데 아무도 안 떠드는데 받습니다. 아무도 안 받아요 이거 혼자 그리고 떠드는 또 거예요. 세 번째 증거가 네. 증거 3이라고 지가 표시까지 해놨는데 네. 리오남은 필리핀 비자 발급이 불가능하다. 아니, 네. 지우가 예를 들어서
남파 간첩들이 네. 한국 정부의 비자 발급받고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리오남은 여권이 12개래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안 썼을 확률이 거의 99.9%죠. 근데 거기 네. 입국한 사람 중에 리오남이 없다는 거 가지고 이 난리를 치는데 그런데 이제 신지도 부장판사가 이번에 예. 2심을 이제 10월 달에 끝나겠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예. 못을 박았냐? 1심에서 이미 들을 얘기 다 들었다. 아, 그래서 워낙에 상세하게 증언했기 때문에 다른 증언을 할 것인지 의문스럽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신진우 부장판사가 음. 만약에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을 이제 맡았다 그러면 1심은 진작에 나왔고요. 아, 지금 그럼요. 아마 항소심까지 맡았다 그러면 벌써 이재명 구속됐어요. 구속됐을 네, 겁니다. 저희는 지금 신진우 부장판사의 기세로 봤을 때는 네. 정말 이재명이 2월달에 구속될 수도 있다라는 전 생각이 있어요. 네, 네. 제 남동생 아들 이름이 서진우예요. 서진우. 그런데 그 자랑스럽네, 굉장히. 그 이름이 자랑스럽네. 오랜만에 또 서씨 가문에 아니. 그러니까 신진우 이름이 똑같다. 그러니까 진우다는 이름에 대해서 뭐 이렇게 크게 생각 안 했었는데 네. 좋은 이름이네, 정말. 저 우리 조카가 이렇게 신진우 부장판사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아주 그냥 명언 중에 명언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극찬 중에 극찬이네요. 저도 가능하면 개명을 할까 생각합니다. 서진우. 아닙니다. 말도 안 되지. 그렇죠. 조카랑 똑같은 이름이면 좀 그렇죠. 네, 짜치지, 짜쳐. 네, 알겠습니다. 근데 요새 짜치다는 말이 왜 유행하는 줄 아세요? 한동훈 대표가 써서. 한동훈 대표가 썼구나. 네. 내 그것도 모르고 있어. 너무 무관심했었네. 죄송합니다, 한 대표님. 아니 그거 모르셨어요? 아니 난 최국님이 자꾸 짜치다 그래 써가지고 나는 야 최국님이 쓰는 말을 계속 내가 써야 될까 막. 그거 망설였었는데 한동훈 대표가 썼던 얘긴데. 오늘부터 네. 10번째 쓰겠습니다. 하루에 10번씩. 어... 이거 안 쓰면 좀 짜치지 않아요?